예, 제가 앞선 시간에 그 일본 후쿠오카의 안도라는 그 의사로부터 심장 질환을 그 치료하는 의술을 배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처음에 제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회사원이 좋아진 후로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심장 질환 환자들이 막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본래 내가 외과 의사입니다. 뭐 심장 질환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안도 의사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는데, 안도 의사가 말하기를 그 생체식과 생야채집 절식과 앞가슴에다가 쑥뜸뜨기와 흡광요법과 모세혈관 진동운동, 이거를 하면은 모든 심장병 환자가 근본적으로 치료된다.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의술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하니까 이제 거의 다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만 아니라 막 외국에서도 심장질환 환자들이 찾아오고 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50대 그 초반의 여성이요, 한국에 어느 이제 유명한 국립대학병원에서 심부전, 뭐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러라고 그래가지고 심판막 장애에 의해서 그 심장이 이렇게 공만큼이나 부어가지고 심장의 펌핑, 박동을 잘 못해요. 이제 호흡곤란으로 뭐 얼굴도 붓고 다리도 붓고 그래가지고 우리 병원에 찾아오지를 못해. 왕진을 한번 해달라고 하도 그래서 제가 찾아갔는데, 이 부인 환자는 숨만 쉬지 않으면요 꼭 시체처럼 보였습니다. 손을 들지를 못해요. 눈을 잘 뜨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이 안도의 방법은, 심장 질환은 심장을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신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 팔다리의 모세혈관에 혈류를 좋게 해야 된다. 오늘날 심장병 치료하는 의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두 주먹 크기의 심장이 박동하는, 쥐어짜는 힘으로 전신의 피를 돌린다. 이게 이제 17세기 생리학자 윌리엄 하베이의 심장 박동설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 박동설을 부인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심장, 두 주먹 크기의 심장이 쥐어짜는 힘으로 우리 전신의 혈관을 약 10만 킬로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머나먼 길을 두 주먹 크기의 심장이 쥐어짜는 힘으로, 그리고 피는 또 끈적끈적하고 점액도가 높은데 그 끈적끈적한 피를 전신의 10만 킬로 이상의 먼 길로 두 주먹 크기의 쥐어짜는 힘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유체공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혈액순환은 내 팔다리가, 우리 혈관의 한 70~80%가 내 팔다리에 있는데, 내 팔다리 쪽에서 피를 끌어당기는 네거티브 프레셔, 즉 음압으로 끌어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혈류가 되는 것이지 심장이 쥐어짜는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윌리엄 하베이의 심장 박동설을 부인한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을 치료하려면은 심장만을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팔다리에서 피순환이 좋도록 해서 피를 끌어당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게 아까 말한 그 안도 의사의 이제 심장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어떻게 하느냐면은 생야채즙만을 많이 먹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부인에게 생야채즙을 하루에 10잔 가까이 먹도록 한다. 그렇게 하고 내 팔다리를 떨어서 마이크로 바이브레이션, 사지의 피를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 앞 가슴에다 쑥뜸하기를 하고, 또 이제 흡광요법이라고, 부항처럼 생긴 흡광요법이라고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커피 관장을 하는 방법을 실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요, 이 커피 관장을 하면서 이제 놀라운 이제 그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환자가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곧 사망하니까 집에 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퇴원할 때까지 2달 동안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대학병원 의사들은 이 환자가 2달 동안 입원해 있는 상태에
완전히 정말 쾌변을 그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을 뭐 잘 몰랐는지 소홀히 하고, 그래서 제대로 쾌변을 보지 못한 상태로 있었어. 그러니까 계속 심장만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아주 우리 의사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이제 교훈인데요. 그러니까 인간 전체를 치료해야 되는데 이제 심장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인이 그 가족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숙변을 거의 바켓으로 하나 정도 봤다. 이렇게 이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그 부인이 약 2달 정도 됐는데 거의 다 좋아져가지고 그 남편의 아침 식사를 해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심장병 환자가 좋아지면서 심장병 환자는 반드시 꼭 지금 제가 말한 지금 그분이 스텐트 시술을 받고 있건 어떤 심장 질환이라도 이 방법을 꼭 하기를 권합니다.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에 제가 자세히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안도 의사를 만난 이야기, 아까 그 환자들이 좋아진 이야기, 실천 방법도 있기 때문에 뭐 저를 찾아오실 필요는 없고 그 책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병원에 그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그 약을 쓰는 일도 그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약을 줄이거나 하는 것도 꼭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저는 지금 심장병을 치료하는 현대의학의 방법을 제가 과소평가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각 대학병원의 응급센터에 가면 심장센터가 있는데 이 심장센터가 이게 생긴 지가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내외 되는데 그만큼 지금 그 관상동맥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급성 심장 질환이 있을 때에 정말 빨리 응급실에 가가지고 스텐트 시술도 하고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을 오늘날 대학병원의 심장센터에서 정말 기적같이 살려내는 그런 이제 놀라운 효과가 우리 서양의학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도 이제 잘 받으시되, 문제는 심장병의 근본 원인이 뭐입니까? 그 피를 걸쭉하게 만드는 동물성, 즉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지방 성분이 많은 음식,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 그의 과식과 스트레스 과도, 즉 몸과 마음이 쉬지를 못해. 휴식 부족, 운동 부족, 자, 이런 것들이 쌓여서 피를 걸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관상동맥에 피 쌓이게 만들고, 아까 그 심부전이 있는 심판막 장애라고 하더라도 그 피지꺼기가 내 팔다리에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심장이 부담을 가져가지고 그 심장이 혈류가 되지 못해서 병이 되기 때문에 심장만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인간 전체를 치료해야 된다. 이걸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단중에 쑥뜸뜨기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흡광요법, 부항요법과 같은 이런 것들은요, 제가 이것에 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걸 오랜 옛날부터 우리는 가정에서 다 그 상비약처럼 해가지고 집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 흡광요법, 이제 부항요법과 비슷한 방법이죠. 쑥뜸, 이런 걸 가지고 한의사들과 양의사들 사이에 업권 논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의 삶에, 즉 아기를 낳아가지고 우리가 탄생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병원의 공간 속에 하나의 그 의료의 그 치료 의술로 이렇게 돼가지고 병원의 업무로 됐습니다. 이런 것보다 의료화라고 합니다. 메디칼라이제이션. 이제 보십시오. 애기 낳으려면 병원에 가서 낳지 않아요? 그 뒤로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을 치료하는 것도, 노화를 예방하는 문제,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 되면은 어떻습니까? 병원에 와서 사망하고 장례도 병원에서 하는, 인간의 생로병사의 모든 일들이 병원 업무가 되어 있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옛날 같으면 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평소에 누구나 했던 쑥뜸을 뜬다거나 집에서 침도 놓고, 그 다음에 부항요법 같은 거, 근데 이걸 전부
의료 행위로 돼 가지고요. 병원의 고유 업무, 그냥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에 조금 너무 지나친 의료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쑥뜸이라든가 부항, 흡광요법 같은 것도 옛날에 다 집에서 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흡광요법이요. 그 서양 의학의 시조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했던 것입니다. 흡광이란 뜻이 뭐냐면은 호흡을 할 때 빨아들일 흡자, 각이란 말은 뿔각자를 말해요. 옛날에 고대 시대는요, 그 들판에가 야생 소에 그 뿔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솥불의 뾰족한 끝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넓적한 쪽을 피부에다 대고 입으로 쭉 빨면은 피부가 쭉 따라 올라가요. 요즘 부항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부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뿔을 빨았다고 해서 흡광요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책을 보면은 그 흡광요법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집에서 할 수가 있어요. 한방의 고유 업무냐, 양방의 업무냐 그런 걸 떠나가지고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쑥뜸도 마찬가지입니다. 쑥뜸도 아까 안도라는 의사가 저에게 여기 양쪽 유두하고 사이에 만나서 누르면 아픈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쌀알 반 개만하게 쑥뜸을 뜨는데 심장 질환자에게 그게 크게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꼭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분은 우리가 이제 저녁에 3, 40대 젊은 층에서도 음식을 먹거나 저녁에 뭐 술을 마시거나 놀다가 갑자기 심장 발작이 와가지고 119에 불려가지고 실려가다가 어떤 경우는 119 안에서 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행히 대학병원 심장센터에 가가지고 빨리 응급조치를 받아갖고 살아나는 환자들도 있는데, 심장에 그 발작이 왔을 때 꼭 우리가 그 119를 불려가고 기다리는 동안에 손끝 발끝에 바늘로 찔러가지고 핏자기를 하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기사회생에 극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뇌경색 이 증세가 오거나 또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왔을 때는 손톱 바로 밑에 14년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예리하는 거예요. 없으면 바늘이라든가 주사바늘이라든가 뭐라도 거기를 찔러가지고 핏자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까만 피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10개의 발가락까지. 이제 그렇게 될 때 정말 환자가 막 가슴이 조이는 통증이 극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9를 불려서 기다리는 동안에 꼭 손가락 끝 10개, 발가락 끝 10개를 핏자기를 해가지고 옆에서 계속 핏자기를 해주는 거. 이것을 꼭 하기를 권합니다. 내 동료 의사들한테 그걸 가르쳐줘도요, 잘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유리 막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한쪽 끝을 이렇게 딱 막고 있으면은 물이 안 빠지는데, 이게 손끝을 떼면은 물이 쭉 빠져버리잖아요. 손끝, 발끝 따기를 하게 될 때 아마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 전신의 피순환이 빠른 속도로 돼가지고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왔을 적에 손끝, 발끝 핏자기를 할 때 정말 기사회생을 하는 그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병원에 심장질환이나 뇌경색이 오는 분들에게는 날마다 손끝, 발끝 따기를 꼭 매일같이 약 한 달 동안 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 환자는 앞으로 3대 사망 원인, 암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병이 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 이제 정말 3대 사망 원인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체식이나 생야채집 절식,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 운동이라든가 흡광요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심리적 방법으로 화해와 축복 산책, 이런 방법들을 그 생활 속에서 하는 생활 습관과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계속 하게 될 때, 그런 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심장 질환으로 가는 걸 예방하는데 특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서 심장질환 환자들에게 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대사증후군을 가진 환자들이 꼭 실천할 것을 권유해 드리는 바입니다.